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제가 6월 말쯤 미드 추천 영상 올렸었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좋아하고 또 추천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니까 진짜 행복하고 보람있고 뭔가 막 같이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미드 이외에도 책이나 영화 같은 다른 컨텐츠에 대한 소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정말 알짜배기로 미드, 영화, 그리고 책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주제별로 추천드리는 영화, 미드, 책 가져왔습니다. 주제는 바로 사람이 정말 무섭다. 미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드는 킬링 이브입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 그게 살인자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동기가 없는 사이코패스 킬러는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는 사이코패스 킬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무섭다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네, 이 킬링 이브는 BBC 아메리카에서 제작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영드라고 하기도 뭐하고 미드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미드 헐리우드 감성으로 영국적인 걸 되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산드라 오 아시죠, 여러분? 아마도 그레이 아나토미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한국계 배우인데요. 이 산드라 오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마이 매드펫 다이어리 제가 추천해드렸었는데 그거 보셨던 분들은 거기에 클로이로 나오는 조디 코머, 이 두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산드라 오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산드라 오만 받은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산드라 오가 연기한 이브가 이 사이코패스, 빌라네를 쫓는 그런 수사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스릴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이 진짜 케미가 정말 미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그림 안에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이 생긴 두 명이고, 또 역할도 정보 요원이고 이쪽은 사이코패스 킬러잖아요. 근데 얘네가 정말 묘하게 어울리고 묘하게 공통점을 느끼고, 그리고 약간 묘하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할 때 이 케미가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이거 제가 비행기에서 봤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시즌 1에 1 봤는데 2 안 보고는 못 빼기겠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여태까지 봤던 어떤 스릴러나 사이코패스 나오는 수사극이랑은 무드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사이코패스 캐릭터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예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아이같이 천진한 면도 있고 동정이 가기도 하면서 진짜 악마같이 너무 밉기도 한 정말 복합적이고 매력적으로 잘 그린 사이코패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빌라네리라는 사이코패스만 매력적인 게 아니고 이 수사 요원 이브도 너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어떤 수사를 한 뭐 경찰이라든지 요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사이코패스를 쫓는 이유가 얘 범죄가 너무 잔인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냥 정말 정의감에 휩싸여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브는 이 사이코패스 빌라넬한테 처음에는 분노, 궁금함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얘한테 매료가 돼요. 이게 증오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는 마음인데 하여튼 매료가 돼가지고 정말 얘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얘 생각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쫓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박진감 있고 스릴 있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물이 사실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사건도 그렇고 좀 질리는 게 많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사건 자체보다도 얘네가 쫓기는 거를 너무 박진감 있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 본 수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중에 정말 제일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미드 추천했던 영상 댓글에도 킬링 이브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 뒤통수를 계속 맞는 것 같은, 계속해서 이 내용도 그렇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현재 시즌2까지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시즌3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또 팬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출연진 중 한 명 콘스탄틴으로 나오는 인물이 시즌3 대본을 봤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흘려버렸네요. 그럼 우린 시즌3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요. 요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체르노빌이라는 미드입니다. 1986년 4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였던 소련, 이 정부가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은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인류의 기술이 만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사람은 무섭다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바로 왓챠플레이에서 보실 수는 없고요. 8월 중순 정도에 공개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빨리 나와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즌 1의 1 정도만 살짝 스닉픽으로 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괜히 봤어요. 쭉 이어서 보고 싶고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괜히 봤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련의 체르노빌이니까 당연히 러시아어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연기도 너무 잘했고 연출도 너무 뛰어나고 이런 고증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아마 어둠의 경로로 보셨을 텐데 곧 8월 14일에 왓챠플레이에서 공개되니까 왓챠플레이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3가지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오펀 천사의 비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된 게 유튜브에서 영화 소개해주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결말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사람이 무섭다라는 주제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진짜 포스터가 망친 영화인 것 같아요. 포스터를 보면은 그닥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실제 영화랑 포스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 영화는 어떤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 아이를 잃은 상처를 가진 가족이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좀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입양 시설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좀 특별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리고 생기는 갖가지 불상사. 뭐 여기 정도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정체가 완전 반전이거든요. 이 영화는 평균 별점 3.5점이고요. 저는 별 5개 중에 별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스포일러 없이 보면 what the 하는 영화였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엔 또 공포 영화가 괜찮으니까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영화는 그 남자는 거기에 없었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코엔 형제 아시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만든 그 코엔 형제예요. 사람이 무섭다라는 주제에 억지로 좀 껴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코엔 형제의 영화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코멘트 작성된 걸 보니까 코엔 스타일의 정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발사로 굉장히 그냥 건태롭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도의 상대방 있죠? 그 사람을 이제 협박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흑백에다가 뭔가 이렇게 되게 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평균 별점 3.8점이고요. 저는 조금 더 높게 주고 싶어요. 이것도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영화도 되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보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것도 강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입니다. 연출이 너무 감각적이고 또 저 영상을 어쨌든 저도 굉장히 다른 장르지만 만드는 사람한테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음악에 정말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화면들 뭔가 강박증 환자가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테이크로 쭉 걸어가는 장면 등등 저한테는 되게 영감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자주자주 이게 보고 싶을 때가 있는 영화예요. 이제 이것도 그냥 범죄 스릴러 영화여서 이번에 같이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 뭐 스토리 자체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 연출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카스 체이싱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신선하고 와, 아드레날린이 정말 쫙 솟구쳐요. 그러면서 그 색감은 또 왜 이렇게 예뻐. 이미 평가가 되게 좋은 영화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름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영화 보면 좋잖아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 추천도 제가 예전에 좀 해드렸었는데 요즘에 안 해준다고 책 왜 이렇게 안 읽냐고 혼내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은 책도 몇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 책은 주로 이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태블릿으로 볼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전에 읽거나 그럴 때 눈의 부담이 이렇게 이북이 없어가지고 이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사기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람의 무서움이 나오죠. 인간의 흥망성쇠를 알고 싶으면 사기를 읽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고전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고전을 모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도 좀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 사기를 그냥 다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집 같은 책을 먼저 읽고 있어요.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이 책 많이 읽고 또 이제 심심할 때 필사도 하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정말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딱 아주 좋은 관계,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딱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담백함. 그러니까 관계도 담백하게, 인생에 있어서도 좀 담백한 관계, 사람이 참 담백하다, 이런 말 되게 좋잖아요. 담백한 관계란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날 것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경험하는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담백한 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담백함은 잔잔하고 한결같은 것이기도 하다. 아까 제가 사기 보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보면서는 이런 삶의 태도 되게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회사 일에도 지치고 사람에도 지쳐서 여러분들 휴가 떠나실 때 비행기나 아니면 휴가지에서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드 2편, 영화 3편, 책 2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재밌게 보시고 읽으시고 후기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놓친 재미있는 미드나 컨텐츠가 있다면 밑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